네, 안녕하세요. 체준도우미 고명입니다. 오늘은 2021년에 대규모 채용을 하는 공기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1000명이 넘는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 예정이었고요. 한국전력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1000명에 가까운 많은 인원을 뽑을 예정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앞에 세 기업보다는 적은 인원이지만 200명이 넘어가는 인원을 모집하고 있어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러면 우선 한국철도공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철도공사 정규직 부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정규직 1230명 모집 예정이었고요. 고졸 채용 같은 경우는 170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모집 분야는 사무영업하고 기술직이 있었는데 기술직이라 하면 차량이나 전기, 통신, 그리고 운전 등등이 있겠죠. 신입사원 1230명 모집 예정에 근무지는 당연히 전국구로 되어 있고요. 연봉은 3,340만원 정도의 준수한 연봉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원서 접수 이후에 서류 전형으로는 아마 적부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필기 전형에서 전공시험과 NCS 50%씩 들어가서 합격을 하게 되면은 면접에 가서 상학 면접과 인성 면접 이 세 가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마 NCS 직무 면접과 인성 검사는 같이 진행되고 상학 면접도 같은 시간에 진행되지만 면접에 앞서 7분이 주어지고 그 7분 동안 문제를 푼 다음에 이 면접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을 찍어 놨으니까 한번 이 위에 올라온 카드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와 우대사항, 기능사 이상 2개까지 인정을 해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가져와 봤는데 기술사와 기능장 같은 경우는 6점, 기사는 4.5점이고요. 산업기사는 3점, 기능사는 1.5점의 가산이 들어갑니다. 공통에서 1가지, 그리고 전공에서 1가지 이렇게 하면은 딱 맞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사 능력시험이 1, 2급까지는 산업기사 영역으로 3급까지는 기능사 영역으로 들어가고요. 모스나 커말 1급, 커말 2급, 워드 프로세서 모두 자격에 들어가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가산을 받고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고졸 채용인데요. 똑같이 사무영업직과 기술직, 연봉도 3,340만원. 제가 이전에 코레일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레일은 대졸과 고졸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고졸과 같은 일을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졸과 고졸의 임금 차이, 하는 일의 차이, 하나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대사항이나 기타 사항, 전형 절차 모두 똑같고요. 물론 NCS나 전공시험, 이 부분, 필기 전형 부분은 경쟁률이 더 낮을 겁니다. 대졸분들이 좀 더 많은 공부량을 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고졸분들이. 다음으로 체험형 인턴. 똑같이 사무영업과 기술직 뽑고 있었고요. 1000명을 상반기, 하반기 500명씩 뽑을 예정인데요. 계약 기간을 보시고 기간에 맞게 한번 준비하셔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전에 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궁금한 부분들 다 해결될 겁니다. 정규직 부분으로 전일제 938명 뽑을 예정이고 고졸 채용은 162명 채용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당연히 사무랑 전기가 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무랑 전기를 메인으로 뽑고 ICT나 기계, 건축 등등 다른 직무는 한 자릿수로
필요할 때마다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근무지는 나주 본사 및 전국사업소인데 본사가 나주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비수도권 및 본사 이전 지역 인재 가산점이 들어갑니다. 나주 지역 분들은 꼭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어 성적 서류 전형에서 들어가는데 그냥 기준 점수만 넘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도 제가 올려드린 이전에 찍었던 영상을 보시면 외국어 성적이나 자격증 가점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의 고졸 채용 인원은 162명 뽑을 예정이고요. 모집 분야도 똑같이 되어 있네요. 연봉은 대졸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3,200만원 정도면 굉장히 높은 액수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는 사무행정과 고객 지원으로 1,400명 모집 예정되어 있고요. 4월과 8월에 뽑을 예정이니까 한번 기간이 맞는 분들은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력, 연령, 외국어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부담 없이 지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정규직 820명 뽑을 예정이고 무기계약직 100명, 고졸은 80명 뽑을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여성 인원이 굉장히 많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에도 여성 인원이 굉장히 많고요. 정규직에도 거의 50%에 가까운 인원이 여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직원, 행정직, 건강직 등 뽑고 있고요. 전문직은 연구직이나 약무직 등을 뽑고 있었습니다. 근무지는 전국 178개 지사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 근무지가 대부분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방이지만 나름 도시에 다들 위치해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입 670명입니다. 820명을 뽑는 되어 있었는데 신입은 670명이고 경력은 150명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신입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670명을 모집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연봉도 제가 듣기로 최근에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3,700만 원이네요. 초봉이 3,700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액수죠. 그리고 서류 전형, 지원 자격 충족 여부 검증, 이게 아마 외국어 영역 말하는 것 같습니다. 따로 가사는 들어가지 않고 이 기본 자격 점수만 넘으면 지원할 수 있는 용도로만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NCS와 직무 능력 평가를 하고 온라인 인성 검사를 진행한 다음에 토론 면접이 있네요. 토론 면접과 경험 행동 면접 들어간 다음 최종 합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좀 특수직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미화직, 보안직, 시설, 운전관리, 건강관리 지원직만 뽑고 있었고요. 신입 100명 채용 예정이었습니다. 연봉은 아무래도 정규직보다는 떨어지는 2,300만원 정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졸 채용은 행정직으로 80명 채용 예정이었고요. 연봉은 준수한 액수인 3,300만원 측정되어 있었네요. 전형 절차 같은 경우는 정규직과 거의 같은 절차를 밟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험형 인턴도 일반 행정직으로 800명 채용 예정이었습니다. 기간 참고하시고 34세 이하인 자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우대 자격증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정보처리기사, 원가분석사, 사회조사분석사, 커말 1급, 한국사 능력시험 공통으로 들어간 이 5개 자격증은 모두 중복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 가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를 다 따시면은 5개 다 가산점이 들어가는 거니까 최대한 많은 공통 자격증을 따는 게 가산점을 받는 가장 큰 전략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 동일 자격증은 상위 등급 1개만 인정함.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국사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상급을 따고 이후에 1급을 땄습니다. 그러면은 이 2개를 다 지원을 해도 높은 거 하나, 상위 등급 1개만 인정해 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하나에 관해서 급수가 높든 낮든 높은 거 하나만 인정해 준다는 소리지 이 2개 중에 하나만 인정해 준다 이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전부 가산점이 들어간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도로공사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60명 채용 예정되어 있고요. 신입만 260명이네요. 행정직, 기술직 있고 당연히 근무지도 전국. 연봉도 3,500만원대 준수한 연봉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지원 자격 여부가 있고 우대사항 가점이 있는데 이건 다음 페이지에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학 성적도 기준이 맞춰져야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자격 요건으로만 활용하며 이후의 자격 요건 확인 이후 반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네요. 우선 도로공사 같은 경우 작년 하반기 선발 분야 및 인원만 가져와 봤는데요. 행정직과 토목이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고 건축, 전기, 기계, 설비, 전산, 전자가 소수 인원씩을 뽑고 있었네요. 마치 한전과 비교하자면 사무랑 전기가 메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기술직이 소수로 뽑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학 같은 경우 토익 700점 이상 그리고 오픽 IM2 이상 토익 스피킹 120점 이상이면은 통과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같은 경우 선발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만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필수 자격증 기준입니다.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에 맞춰서 기사 자격증이 있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가기점 기준, 그러니까 추가적인 가산점을 주는 거 한번 가져와 봤는데 취업지원 대상자나 재직 직원, 공사 체험형 청년 인턴, 장애인 당연히 있는 거고요. 자격증 가점이 또 추가로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정보처리 기사나 전자 계산기 조직 응용 기사 이런 건 처음 들어보네요. 그리고 산업기사부 같은 경우는 사무자동화나 정보처리 산업기사, 커마르 1급, 한국사도 가산점이 들어가네요. 워드도 소량이지만 1.5%밖에 안 되지만 들어가고요. 커마르 2급, 그러니까 아니죠. 워드 2급이나 커마르 3급처럼 어릴 때 혹시 모르게 따놨던 자격증 같은 경우도 1%까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조금 고급 자격증들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인데 수자원공사는 현재 날짜가 2월 13일인데 현재 채용 모집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몇 명 뽑는지 설명해 드리고 관련 내용만 좀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270명, 2021년에 270명 채용 예정이었고 고졸은 30명 채용 예정이었습니다. 상반기에 200명을 뽑고 하반기에 70명, 상반기가 메인이네요. 행정, 기술, 모집 분야는 행정과 기술 위주고요. 대전이 본사로 되어 있고 전국에 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봉은 3,800만원, 4,000만원이 가까운 굉장히 높은 임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했던 점은 딱히 없는 것 같네요. 5대 자격증이 있었고 당연히 외국어 기준 점수가 있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뽑고 있었는데요.
신입 63명 뽑을 예정이었고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졸은 30명 채용 예정인데 하반기에만 뽑을 예정이네요. 시설 운영직으로 되어 있고 연봉은 이제 정규직보단 떨어지지만 2,700만원가량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험형 인턴은 행정기술 쪽으로 290명, 여기도 하반기에만 뽑을 예정이네요. 보시면 정규직은 상반기에 많이 뽑는 걸로 되어 있고 이렇게 고졸이나 인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몰아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수자원공사 2월 22일까지 채용 예정이니까 채용 모집 중이니까요.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채용 절차를 봤는데 좀 양아치 같더라고요. 너무한 것 같은 게 체험형 인턴으로 뽑은 다음에 3개월 근무를 시키고 채용형 인턴으로 바꾼 다음에 1개월 근무를 시킨 다음에 다시 정규직을 전환시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채용형 인턴을 뽑으면 될 거를 체험형 인턴 3개월을 시킨 다음에 다시 1개월을 채용형 인턴을 시키고, 그러니까 두 번을 거쳐서 이거 뭐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이 체험형 인턴을 데려고 또 뭐 시험 치고 서류 내고 시험 치고 면접 보고 체험형 인턴이 되면 3개월 근무하고 또 채용형 인턴이 돼서 1개월 근무하고 정규직이 되는 겁니다. 좀 너무하죠? 체험형 인턴 되는 것도 엄청난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두 번의 평가를 또 진행한다는 것은 좀 양아치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위치를 한번 볼 건데요. 근무지죠. 수자원공사니까 전부 강 근처에 있어요. 뭐 낙동강, 영섬, 금강, 한강, 전국 선발. 아마 이거 먼저 근무지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근무지에 맞게 뭐 내가 전기를 쓸 건데 한강에 쓰고 싶다. 뭐 7명 뽑네요.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자격. 지원 자격 같은 경우 이게 메인인 것 같습니다. 토익 700점 이상, 토익 스피킹 130 이상, 오픽 IM2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요. 청각 장애분들은 이 기준이고, 공통사항은 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전형 절차를 보니까 이제 필기 전형에서 2에서 5배수를 거른 다음에 면접에서 최종 합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체험형 인턴이죠. 좀 너무합니다, 진짜. 면접 같은 경우 직무 PT 면접이 40%가 들어가고 경험이 이제 경험 역량 면접, 결국 인성이죠. 인성이 60% 들어갑니다. 1대 4로 30분 정도 면접을 보내요. 저녁 일정이니까 아마 지원하실 분들 이거 보시고 전략적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너무하네요, 근데. 네, 오늘은 이렇게 5가지 공기업 준비해 봤고요. 특히 마지막에 보여드린 수자원공사는 현재 모집 중이니까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